심지어 과거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조합으로 국한되어 있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전 세계 여성의 조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국제결혼 말 그대로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줄여서 국결이라고도 하죠. 남녀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국가로 기하여 살아가거나 부부가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해 굉장히 생소하였죠. 지금처럼 길거리에 외국인이 흔하지도 않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대중화되기도 훨씬 전이었고 해외여행이나 유학과 같은 타국가와의 교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또는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2020년대부터는 업체에 돈을 주고 행하는 중매결혼인 매매운이 감소하고 유학 및 출장 등으로 다른 인종 간의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SNS와 유튜브의 파도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타국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기도 하죠.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국제결혼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한국의 국제결혼이 최초로 대중화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남초 현상을 겪는 농촌 사회가 꽤나 이슈였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농업을 하는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심지어 외로움에 자살을 한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는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국제결혼을 시작하게 되죠. 지자체에서는 외국에서 여성을 데려와 이런 농업사회 남성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입국시킨 것이 그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흔히들 50대 이상쯤 되는 아빠뻘이나 삼촌뻘 이상의 한국 남성이 동남아 20대 젊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죠. 이처럼 한국의 국제결혼은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등지의 국가 여성들과 주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맺어지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후에 점점 현지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 기업의 현지지사로 파견되거나 하는 등 자연스럽게 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인 여성과 사귀다가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가 늘게 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0년 한국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건수의 무려 27.4%에서 41.4%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국회의원이 입수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의 프로그램 이수자 중 7.2%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죠. 이는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인구의 남초가 극심한 국제결혼 지역이 도시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국제결혼 성비의 경우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보다 외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국제결혼하면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어린 동남아 여성 간의 결혼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대부분 국제결혼 문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19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이는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30대 이상 동남아시아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찾기 힘든 이유는 동남아는 1980년대 한국만큼 자립이 쉽고 결혼 정년기가 꽤 낮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남자는 20대 중후반, 여자는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결혼을 하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 남편과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한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떠나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나이 차로 인해 생기는 문화 차이는 고사하고 남편이 수명을 다해 죽은 뒤 이후 남겨진 아내의 삶은 꽤나 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결혼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상당히 밀어주는 추세인데 중국 국제결혼 업체 같은 경우 베트남 여성이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소개글에 적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처럼 1990년대에 농촌지역 노총각들을 살리기 프로젝트로 시작한 국제결혼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한국 남성에게 시집을 오는 외국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해당 여성의 자국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게 되어버리죠. 또한 한국 남성에게 시집간 이민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한 등 이슈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이 비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타국으로 이민 보내던 국가들이 국제결혼을 규제했던 적도 있었죠. 이처럼 점차 감소하던 국제결혼이 2015년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결혼율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제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재 세계로 뻗어있는 한류가 그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세계 각지에 뻗어있는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과거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조합으로 국한되어 있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전 세계 여성의 조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구조적으로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결혼정년기에 들어선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애초에 맞지 않죠. 모두가 국내인끼리 결혼을 한다 해도 남성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나은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나보다 나은 남성을 찾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죠.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출산에 대한 니즈가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결혼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기도 하였고요. 고로 이러한 구조 변화들은 국제결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국제결혼을 지향하여 타국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편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남성의 주도하에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증가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국제결혼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2년 이내 4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 차이, 경제력 차이 등이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죠. 국제결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전에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판타지가 현실과 느껴지는 괴리감 등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는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을 할 경우 한국 남성이 현지에 가서 여러 여성들과 맞선을 보고 그 후로 신부의 가정을 방문해 결혼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절차들이 단 4일에서 7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존재하지 않고 단지 결혼이라는 목적으로만 서로를 만나는 구조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행하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것들이 이처럼 여성을 상품화하고 시작된 결혼이다 보니 하나의 인기업체로 신부를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혼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여성과 평범한 연애 결혼을 할 경우 같은 문화를 가졌음에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작 안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그것도 문화 차이가 있는 여성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렇게 속전속결로 만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이죠. 순탄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면 천생연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할 것 같네요. 또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를 한 여성들의 목적도 꽤 불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취업 비자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언어와 같은 장벽은 존재하겠지만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한국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돈을 버는 족족 현지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자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유도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죠. 본인이 피해자가 되게끔 설계를 하고 실제 피해를 받은 경우 이혼을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의 기착 사유가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은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국내에서 결혼이민 비자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죠. 오늘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나이 많은 한국 아저씨와 20대 초반 대학생 나이의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빈번했던 반면, 현재는 더 나아가 일본 여성 혹은 서구권 여성들과 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이민자의 문을 활짝 연다는 말도 슬슬 들려오는 것 같은데, 국제결혼이 대중화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네요. 물론 이민자를 수용하는 낮아진 문턱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